우리 구독자분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입니다. 악재면 그만큼 떨어지고 호재 그만큼 올라가서 바로 반영된다면 리또속이란 말이 나올 리가 없다. 맞는 말씀입니다. 악재가 나오면 당연히 하락하는 게 어쩔 수 없지만요. 반대로 호재가 나오면 상승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왜 리플은 호재 대비 상승 자체가 낮은 이유가 뭘까요? XRP 내용과 함께 더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24시간 동안 시장에서 무려 1.2조 원이 증발을 했습니다. 숫자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하죠. XRP도 단기 하락을 겪으면서 상당히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흔들리셨는데 차트를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여기서 궁금해지죠. 이게 진짜 무너지는 시작인 건지 아니면 그냥 흔한 조정인 건지. 사실상 핵심은 이겁니다.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것은 그만큼 롱 포지션이 과열돼 있었다는 증거인 거고, 흐름을 한번 살펴봤을 때 XRP는 박스권 상단과 하단 사이 여전히 그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위로는 4,600원 그리고 아래로는 4,000원 근처고요. 지금 가격 자체가 그 중간쯤에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 거고, 즉 박스권을 깨지 않는 이상 구조적으로 무너짐이 아니라 숨고르기 구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시장은 왜 이렇게 요란했을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급등 이후에 쌓였었던 롱 포지션의 과열, 가격이 살짝만 흔들려도 레버리지를 크게 쓴 포지션이 줄줄이 청산이 되는 거고, 그 결과로서 1.2조 원 청산이라는 무시무시한 숫자로서 나타난 겁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께서 큰 하락이 시작됐다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데, 차트를 보시면 그렇지가 않아요. 거래량도 이전 상승 때보다 줄어들었고요. RSI도 44부분에서 딱 중립이고, 즉 패닉보다는 롱 청산 압력 자체가 본질이었던 겁니다. 결국에 여기서 중요한 건 지지선과 저항선인 거고, 4,000원 근처가 무너지지 않으면 여전히 반등 여지는 살아있겠죠. 반대로 깨진다면 3,800원대까지도 추가 조정이 열려있는 상황이고, 상방은 4,300원 그리고 4,600원 돌파 여부가 단기 핵심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에 이번 하락 자체가 단순한 가격 쇼크가 아니라 시장의 심리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숫자는 겉모습일 뿐이고요. 그 뒤에 숨어있는 구조랑 심리를 읽으셔야 된다는 거겠죠. 우리 구독자분들도 이런 흐름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장은 언제나 가격보다 심리를 먼저 무너뜨리고 심리보다 또 구조를 먼저 보여준다는 거, 오늘 XRP의 움직임 자체가 이런 것들을 증명한 사례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드디어 나왔습니다. 리플 XRP 마스터카드. 사상 처음으로 암호화폐 신용카드가 미국에서 공개가 됐고요. 제미니, 마스터카드, 그리고 리플이 손을 잡고 만들어낸 카드였죠. 그리고 뉴욕 한복판 광고판에는 이런 문구까지도 걸렸습니다. 가방을 준비해라. 8월 25일이다. 이게 그냥 카드 한 장 나온 걸 알리는 문구일까요? 저는 여기서 더 큰 그림을 봤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냥 카드지 뭐가 대단하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한 카드가 아니라는 거예요. XRP가 드디어 투기 자산이 아니라 실제 생활 속에서 쓰이는 진짜 돈으로 바뀌는 순간이기 때문인 거고, 그렇다면 여기서 왜 지금일까요? 왜 하필 2025년 여름일까? 여기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XRP는 지난 5년 동안 미국 SEC 소송이라는 족쇄에 묶여 있었죠. 한 발자국도 앞으로 못 나가는 답답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수없이 흔들리셨습니다. XRP 코인 끝난 거 아닌가요? ETF는 물 건너간 거 아닌가요?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근데 올해 여름에 미국 항소법원이 합의적 소취하를 승인하면서 상황 자체가 바뀐 겁니다. 거의 5년 만에 XRP를 둘러싼 불확실성 자체가 풀린 거고, 그 직후에 제민이랑 마스터카드 그리고 웹뱅크가 손을 잡고 이 카드를 들고 나온 겁니다.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카드 구조 한번 볼게요. 사용자가 제미니 앱에 XRP를 충전을 합니다. 그럼 결제 순간에 자동으로 달러나 현지통화로 바뀌면서 카드 결제가 됩니다. 속도는 몇 초면 끝나겠죠. 수수료는 1%도 안 됩니다. 게다가 캐시백은 4%, 그것도 XRP로 써줍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쓰면 쓸수록 XRP가 순환을 한다. 즉 소비자가 결제하는 순간마다 XRP의 실제 사용이 늘어난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이게 스테이블코인 시대에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 요즘 시장 봤을 때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커지면서 리플의 입지를 위협한다는 분석이 많이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 한 달간 이더리움, 솔라나 오를 때 리플만 혼자 빠졌습니다. 그래서 다들 말을 하시죠. 역시 XRP는 끝이 났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결제 네트워크에 직접적으로 연결된 거는 스테이블코인이 아니라 XRP였고, 스테이블코인이 아무리 시장을 장악을 해도 실제 생활 결제망에 들어간 거는 결국 리플이 먼저였던 겁니다. 이제부터는 XRP가 단순한 투자 수단을 넘어서 우리가 매일 쓰는 신용카드 한 장에 연결이 됐다는 건데요.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스타벅스에서 커피 한 장 결제하는데 그 뒤에서 XRP가 자동으로 전환돼서 흘러가는 겁니다. 이게 단순한 기술 데모가 아니라 실제 생활로 들어온 첫 번째 사례인 거고,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이 카드 하나로서 가격이 단순히 폭등한다? 이건 아니겠죠. 그렇다면 단기적인 기대는 위험하겠습니다. 하지만 XRP가 제도권 인프라 속에서 자리 잡는 계기라는 점,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고, SEC 소송이 끝났고 ETF 승인도 연기 상태지만요, 계속 논의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카드 네트워크까지도 연결된다? 그렇다면 이건 XRP가 투자 상품을 넘어서 결제 인프라로서 재평가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정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리플은 송금용 코인, 그 이상은 없다 이렇게 말을 해왔지만 지금부터는 이런 것들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송금 인프라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신용카드 결제, XRP ETF, 스테이블 코인 RLUSD까지도 확장이 되고 있다라는 거. 결국에 XRP의 본질은 가격이 아니라 역할인 거고 그 역할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게 핵심이겠죠. XRP 마스터카드 출시 자체가 단순한 카드가 아니라는 거. 글로벌 결제, 스테이블 코인 경쟁, 제도권 금융 인프라까지 이어지는 이런 흐름들 속에서 XRP가 어디에 자리 잡을 수 있을지 보여주는 신호탄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단기적인 차트 하나, 가격 떨어졌네, 상승했네 이런 것만 보지 마시고요. XRP가 제도권 안에서 어떤 위치를 확보하고 있는지 이걸 보셔야 살아남는 거고, 이번 카드 출시로 인해 가지고 XRP의 진짜 게임이 시작됐다라고 느꼈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투자자의 시각이 아니라 금융 시스템의 변화를 읽는 시그널입니다. 앞으로 10년 우리는 XRP를 코인이 아니라 금융 인프라 자산으로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지난번 영상 통해 가지고 우리 신사 채널에서 미국 북채랑 관련된 얘기를 말씀드렸었는데 이번에 드디어 37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숫자만 들어도 엄청난 숫자죠. 근데 이게 단순하게 경제 뉴스에 한 줄 나올 뉴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 세계 금융 질서가 흔들릴 수 있는 신호탄이라는 거고,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들어보겠습니다. 달러가 흔들리게 된다면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건 뭐가 될까요? 역사를 보면 답이 나오겠죠. 영국과 네덜란드, 한때 세계를 주름잡던 나라들도 부채와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패권을 잃어버렸습니다. 미국도 다르지가 않다는 거고, 2008년 금융위기, 팬데믹, 그리고 끝없는 금리 조정, 그리고 쌓이고 쌓여서 지금 이 부채 폭탄이 된 겁니다. 많은 분들께서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부채가 많아지면 당장 디폴트가 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닙니다. 문제는 신뢰도인 거고, 디폴트가 아니더라도 달러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 이미 패권 자체가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대체 자산으로 뭘 찾게 될까요? 비트코인 디지털 금이라는 서사, 이더리움은 생태계랑 스마트 컨트랙트, 근데 리플 XRP는 다릅니다. 글로벌 결제 인프라의 브릿지, 달러가 흔들릴 때 실제 교역과 송금을 버텨줄 백엔드 자산이라는 포지션인 거고, 특히나 RLUSD 같은 금 기반 스테이블 코인과 맞물리게 되면은 달러가 아닌 다른 담보로도 신뢰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 역사적으로 강대국이 몰락할 때 늘 나타났던 징조들이 지금 미국에서 그대로 반복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 근데 그 자리를 메울 후보로서 암호화폐가, 그 중에서도 리플 XRP가 거론되고 있다라는 거겠죠. 단기적으로는 달러 약세로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랠리를 이끌게 될 겁니다. 하지만 구조적인 기회는 리플 XRP 쪽에 있습니다. 앞으로 중요한 건 가격이 아니라 어떤 자산이 금융 인프라 속에 편입이 되느냐 여부인 거고, 37조 달러 부채, 이건 단순한 미국 뉴스가 아니겠죠. 우리 모두가 쓰는 통화 체제들, 결제 인프라가 새롭게 쓰이는 서막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멀리 보는 눈이 필요한 거고요. XRP의 역할을 읽는 시야가 결국에 10년 후 투자 성패를 가리게 될 겁니다. 악재가 나오면 그만큼 크게 떨어지고 호재가 나오면 그만큼 올라가서 바로 반영된다면 사실 리또속이라는 말이 나올 리가 없겠죠. 리플 같은 경우를 보면은 악재에는 유독 크게 반응하면서 시장 전체가 빠질 때는 그대로 같이 밀리고, 또 반대로 호재가 나올 때는 기대만큼 올라주지 못해서 실망을 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은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많이 알려진 정보라고 바라보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A라는 호재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이게 갑자기 터진 뉴스라면 사람들은 이거 큰 호재 아니냐, 빨리 매수해야겠다 이러면서 순간적으로 매수세가 몰리게 되겠죠. 이런 힘들이 겹치면서 상승세가 가속화되곤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요즘은 유튜브, 인터넷 조금만 찾아봐도 그 호재가 얼마나 영양가가 있는지, 심지어 일정까지도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시대인 거고, 숨겨진 정보가 아니면 이미 전부 다 공유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2018년 당시에 코인 시장을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주 작은 호재 하나만 나와도 불기둥처럼 30%, 50%까지도 폭발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불장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그때랑은 전혀 다른 시장인 거고, 지금은 너무 많은 정보가 공개되어 있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단순하게 호재가 떴다라고 해서 원하는 만큼의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거고요. 이제는 정보가 누구에게나 동시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싸움의 본질은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중요한 건 이겁니다. 같은 호재라도 누군가는 그걸 발판 삼아서 수익을 만들고, 또 다른 누군가는 오히려 함정에 빠져가지고 손실을 보기도 한다는 거고, 그 차이는 딱 하나, 활용 능력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돼요. 호재 자체가 우리에게 돈을 벌어주진 않습니다. 그걸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원칙 매매를 얼마나 잘 지켜내는지, 여기에 대해서 승부를 갈아놓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이 감정이 아닌 원칙으로서 이 시장을 이겨내시길 진심으로 응원 도움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시장을 보시면은 비트코인이 하락하면서 도미넌스가 빠지는 흐름이 정말 뚜렷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시장 자금들이 단순하게 시장 밖으로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알트코인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원래 비트코인 하락하면 어떻죠? 알트코인들도 같이 빠지죠. 그게 아니라는 거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눈치 빠른 구독자분들께서는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현재 시장 흐름 자체가 바뀌었다는 사실. 특히나 요즘 들어가지고 테마가 확실한 알트코인들로 유입되는 빈도 자체가 눈에 띄게 상승을 했고요. 그 중에서도 시장을 강력하게 주도하고 있는 게
바로 중국 관련된 테마 코인들입니다. 중국 정부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발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중국 관련 코인들이 무려 30% 이상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 비트코인이 마이너스 1.5%가량 적지 않게 하락하고 있는 와중에서도 알트코인들이 이렇게 치고 올라온다라는 거는 이게 단순한 우연은 아니라는 거고 분명하게 9월달 본격적인 알트 시즌이 열리고 있다는 신호탄입니다. 저는 새벽 시간인데도 이런 흐름들 보면서 실시간 모니터링하면서 솔직히 소름이 돋았고요. 지금 시장 자체가 우리한테 또 한 번의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고 있다는 뜻이겠죠. 실제로 중국 관련 코인들 우리 이미 신사 채널 단기 종합방통에서 추천을 드린 바가 있었고 이미 수익 실현까지도 완료된 상태죠. 오늘 새벽 4시에 매도 체결된 온톨로지 같은 경우도 미리 저희가 목표가 매도 타점을 걸어놨기 때문에 깊은 새벽임에도 불구하고 매도 알람 사인 드렸고요. 신사 채널 커뮤니티 회원분들께서는 지금 잠을 자다가도 이번에 수익 실현이 되셨습니다. 단순하게 미리 목표 타점에 매도만 걸어놨을 뿐인데 우리 커뮤니티 회원분들 계좌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수익이 올라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잠을 주무시거나 여행을 가시거나 업무를 보시거나 무엇을 하든 상관없이 타점을 미리 제시를 드렸기 때문에 나는 놀거나 일하거나 쉴 때도 돈은 계속 굴러가면서 수익을 쌓아나간다는 점이 핵심인데요. 흔히 말해서 역사를 알면 미래를 알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죠. 과거에도 시장은 항상 특정 테마를 중심으로 순환 장세를 보여온 바가 있었고 지금이 바로 그 흐름 자체가 바뀌는 초입 구간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포트폴리오를 다시 한번 정비할 시점이 다가왔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보유 종목을 늘려나가는 게 아니라 다가올 테마에 맞게 전략적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는 거고 제가 앞으로 날카로운 타점에서 신규 추천 드리면서 실질적인 기회 만들어 드릴 예정이고요. 기본적으로 시장은 언제나 준비된 사람들에게만 웃어줍니다. 이번 흐름들 놓치지 않고 함께 잡아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신사 채널에서는요. XRP 리플에 대한 단기 고점 라인 제시드리고 실제로 이번에 4,850원 단기 고점 라인에서 수익 실현하고 나서 다시 현재 저점 라인에서 추가 분할 매수 드리고 있죠. XRP 리플 전용 타점방 운영 중에 있고 그리고 알트코인 시장 테마에 맞게 효율적으로 제시드리고 추천드리는 알트코인 단타방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챗 GPT AI 인공지능까지도 활용하고 있는 단기 타점방까지 이렇게 총 3개의 방을 운영 중에 있고요. 기본적으로 방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주시면 바로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리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 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 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 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 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